자, 안녕하십니까. 이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 강의를 맡은 박준성입니다. 자, 이제 시험 공고가 이제 나왔죠. 2022년 4월 9일 날짜로 이제 시험 일자가 드디어 공고가 나와서 날짜가 찍혔습니다. 그 전반적인 구성과 그다음에 그 이제 시험 전략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공고가 뜨고 지금 바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 무기직 시험을 많이 뽑은 게 2015년이에요. 2015년에 그때 한 180명 정도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뽑긴 했으나 이렇게 제대로 시험을 쳐서 제대로 많은 수를 이렇게 뽑아서 한 게 2015년도인데 그때 이제 180명을 뽑았는데 지금 160명 정도를 뽑는 거니까 거의 뭐 크게 많이 뽑는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그냥 티오만 비어 있는 티오가 비면 그 인원만 조금씩 뽑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많이 뽑게. 그러니까 2년 전에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아마 연기가 돼서 아마 지금 이제 제대로 뽑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아마 그 소문을 듣고 준비하신 분들은 드디어 지금 그때가 온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시험 구성은 직업 심리학, 직업 상담학 당연히 심리학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그 25문항이고 고용보험법 25문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5문항. 물론 이제 사회 택일이지만 뭐 사회를 택하는 건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뭐 빨리 돌리기를 하셔더라도 꼭 듣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드릴 말씀은 다른 건 정말 뭐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공부하실 때마다 계속 명심해야 될 것은 전체 문제가 75문제잖아요. 그게 75분도 아니고 70분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당 1분 이상의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 기입하는 시간까지 하게 되면 2번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시험을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심사숙고하다가 그 뒤에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상담심리나 이런 부분은 뭐 생각한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시거나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풀 때도 이걸 내가 1분 안에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가장 중요한 얘기라 가장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은 절대평가인데요. 그러니까 뭐 점수만 남이 잘하든 못하든 내가 내 점수만 맞으면 되는데 이것은 내가 시험 치는 그 고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람보다 그 인원이 10명이면 최소한 11등보다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들이 나보다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데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10명이면 나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쟁률이 있는 시험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직업상담사 거의 자격증은 취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2차 공부하셨던 수준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예전에보다는 경쟁률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치로 보는 경쟁률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왔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실질 경쟁률, 이거는 조금 있을 거라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강 구성은 보통 기본 강의로 상담 심리가 한 45강 정도. 요거는 어차피 이론은 뭐 같기 때문에 이현 선생님이 직업상담사 그 2급 상담심리 강의한 부분을 그대로 기본 강의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있는 문제 이론이나 문제가 아마 그러면 직업상담사 2급에 나온 1차 상담심리 문제는 거의 다
예, 푸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보고 계시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예, 그렇게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은 제가 법률과 시행령을 거의 정말 빠짐없이 모두 다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를 병행을 하고 이게 강의가 총 28강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 상담심리가 45강이고 고용보험법이 28강이고요. 예, 28강이고 거기에 고용보험 문제가 130문항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상담심리가 직업 상담심리학 예, 이게 지금 45강. 그다음에 고용보험이 문제 이론 갖춰서 28강, 말이 28강이지 장난 아닙니다. 예. 28강에 문제가 한 130문항 정도, 제가 직접 만든 문항 130문항 정도가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7강, 17강 정도 강의가 되어 있고, 이것도 112문항. 뭐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법규 하나하나 보면서 다 만든 문제고, 고용보험도 다 만든 문제입니다. 직업상담사에 고용보험 있잖아요. 예, 과목이 있는데 거기 있는 문제 톨톨 털어봐야 몇 문제 안 되고 그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문제가 범위가. 예, 그래서 다 직접 만든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강의고. 특히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많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지문으로 읽어봐야 그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걸 이렇게 공부해서 해도 뭔가 막 큰 이해도가 있거나 납득이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치 같은 거기 때문에 100분의 60이랑 100분의 50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를 보면서 맞다 이거 틀리지, 맞다 이거 틀리지를 하면서 문제를 보면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지문을 보는 것보다는 그 지문을, 그러니까 교재에서 보는 그 조문을 문제와 1번, 2번, 3번으로 이게 어디가 틀렸지? 이거 맞았지? 하면서 봐야 집중이 돼요. 특히 법규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이게 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기보다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드릴 말씀이 그리고 이 문제에 우리는 이현 쌤이랑 저랑 그 동영상 강의의 원칙이 있는데 문제를 풀고 답지를 따로 만들질 않습니다. 예, 그 이유를 꼭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답지가 없어요. 아예 만들질 않아요. 예, 그래서 수업 중에 그래야 집중을 하고 듣거든요. 안 그러면 답지가 있으면 우리 이 시험도 그렇고 직업상담사 우리 동영상 그 강의도 그렇고 답지가 있으면 이제 그 답만 어떻게 그냥 보고 하면 붙을 거라는 그런 유혹에 빠져요. 이게 다 듣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이유가 있겠으나 사실 핑계고. 그래서 아예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답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중에 답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래도 동영상이라 이게 잘 답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답지를 달라 이러실까봐 칠판에 답을 다 제가 써놨어요. 수업을 하시다 보면 답을 다 써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수업을 들어야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지는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법이라는 게 시시때때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는 이 순간에도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걸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공고가 뜨고 시험까지가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주기 때문에 시험 날짜를 현재로 해서 그때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 예를 들어 뭐 고용보험 한 7, 8강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 5강 정도 해가지고 그냥 대강 만들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전에 빨리빨리 찍어서 해도 되는데, 지금 강좌 수만 해도 이만큼인데 이거를 여러분 또 빨리빨리 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미리 촬영을 해놓고 뭐 크게 막 이 맥락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숫자 정도가 이제 바뀔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때 시험 날짜가 뜨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개정된 그날 현재를
정리를 해서 정오표를 올리는 거로.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정오표가 아마 지금 그 공지사항에 떴든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마 제공이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했어요. 60강 지금 이것만 해도 거의 60강이 넘는데 이거를 한 달 안에 뭐 찍을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강 10강 정도 빨리 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정오표로 최종 날짜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드린 정오표가 2022년 현재, 그러니까 시험이 4월 9일이니까 현재까지 최종으로 개정된 게 고용보험이 2022년 2월 28일자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22년 1월 28일자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현재로 잡아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이,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정오표를 해놨고, 그거랑 이제 수정된 거 숫자 바뀐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죠. 예술인 파트 아시죠? 노무제공자. 그게 또 새로 추가된 부분은 제가 전문을 치렀고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 글씨, 파란색 글씨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그거 먼저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나머지를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오표 부분은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부분이 있어요.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책 넘기면서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보면서 빨리 돌리기로 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은 들으셔야 돼요. 그 모의고사가 3회분이 있고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이게 뭐구나 알까 봐. 그다음에 일단 3회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40문제를 기준으로 우리 애초에는 40문제를 봤단 말이에요. 과목당. 그래서 40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게 3회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어차피 제가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제 모의고사 3회씩을 만들었고, 특히 상담심리는 총 이게 40문제를 했을 때 3회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성이 40문제씩. 1회는 그 20년 이전에 나왔던 무기계약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무기계약직. 이게 공개된 게 아니고 이 복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 문제를 40문제로 뽑아서 이현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2회차는 40문제. 이것도 우리 공무원 시험에 직업상담 직렬에 또 직업상담심리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18년도, 19년도 이거는 100% 공개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20문제씩이니까 40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18년도, 19년도 문제 요거를 다뤘고요. 공무원 시험에 있는 직업상담학 문제. 그 다음에 3회차는 그 기본 강의가 2급 강의를 그대로 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급 문제. 아무래도 이제 좀 난이도 높은 걸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무기계약직은. 그래서 1급 직업상담사 1급 문제 중에 이현 선생님이 발췌한 40문항 이렇게 좋은 문제 이런 거 2급에서 다루지 않거나 아니면 좋은 문제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문제들 이렇게 40문항으로 3회분 모의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40문항짜리 모의고사 3회분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저야 그냥 문제를 40개 만들고 했는데 상담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현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어요. 어떤 걸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40문제는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고가 뜨고 25문항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요번에 4월 9일 시험 보는 그리고 나서 2회를 추가를 했어요. 저도 또 고용보험법 2회 그 다음에 직업능력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회 분 해가지고 25문항씩 문제를 만들었고 저는 이제 거기에 개정된 사항 조금 다뤘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기본 강의에선 다루진 않았잖아요. 최근에 개정된 거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당 문제 모의고사 요번에 새로 찍은 거에 또 넣었고요. 저는 일단 이현 선생님 과목은 상담심리가 이제 1회분인데 2회 해가지고 25문항씩 했는데요. 또 25문항 모의고사. 그러니까 총 모의고사가 4회죠. 그러니까 이게 4회, 이게 5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현 선생님이 일단 무기직, 예, 무기직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무기직 이제 20년, 21년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이 또 아까 18, 19였으니까 예, 지금 공무원 시험이 또 20, 21 직업상담 직렬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 우리 무기직 시험이 작년에 시험지를 보니까 이현 선생님이랑 이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청소년 상담사 문제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특히 이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청소년 상담사에 이 상담 심리 문제가 있거든요. 2급, 2급. 네, 그래서 이게 청소년 상담사 이게 2급이 공개된 게 14년부터 올해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년부터 21년까지 최근에 21년까지 나온 문제를 발췌를 해가지고 25문항, 25문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현 선생님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모의고사에. 구성은 정말 잘 우리가 나름 회의를 해가지고 이현 선생님이 특히 상담심리 쪽은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구성 자체를.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2급 문제까지.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현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다 해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상담사 2급 정도의 수준은 합격선에 다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해오는 건 아니지만 합격선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실제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 그냥 온 사람들 말고 그냥 한번 쳐볼게요 말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해야 변별이 되느냐 상대평가에서 이길 수 있냐면 새로운 학자예요. 2차에 우리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 새로운 학자 그다음에 최신 이론 솔직히 직업상담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자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그걸 다 볼 필요가 없죠. 그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상담사 2급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현 선생님이 여기 중에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학자 요거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모의고사에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요거 보셔야 돼요. 이걸 봐야 합격을 하지. 2급 2차에 나오는 뭐 슈퍼 긴즈버그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프로이드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 시험 오는 사람 중에.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뭐 요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뭐 요 정도면 구성 설명은 다 됐고요. 일단 상담학을 빼고 고용보험이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갖고 모의고사만 해갖고 내가 문제 카운트를 보니까 500문제 정도가 돼요. 법만 기본 강의에 있는 거랑 모의고사 지금 5회차잖아요. 5회분 다 하면 한 500문제 정도가 되고 상담학 포함하면 강좌 수가 100강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준비해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이걸 다 준비를 해서 온 사람이.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이 정도 준비해서 가면 뭐 거의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성만큼 저희가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직업상담사는 우리가 직업상담사 이현 선생님이랑 자격증 강의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자격증을 딴다고 모두 일자리를 모두 찾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래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도 요번 대부분 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또 다음 계약 때 또 다른 직종을 또 직업 다른 또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제 합격과 동시에 취업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뭐 그 계약 기간 없이 계속 그 일을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준비도 그렇고 요번에도 새로 들어가는 모의고사도 되게 많이 준비를 했고요. 당부를 해드릴 말씀은 일단 되게 이 과정 자체가 좀 힘드실 거예요. 공부하시기가. 원래 상대평가가 좀 힘들어요. 경쟁률이 있고 오늘은 붙을 것 같은데 내일은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도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을 내시고 끝까지 잘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먼저 풀어보시고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이론하고 제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먼저 풀어보세요. 대강이라도.
어차피 답지가 없기 때문에 답을 맞춰보실 필요도 없고요. 왜 이게 3번이지 하고 해설을 본인들이 책을 찾으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시간 중에 다 찾아드리고 해설을 다 해드리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뭐 가서 확인을 하시되 문제를 풀 때 그것까지 다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대강이라도 먼저 풀어보시고 오세요. 그래야 훨씬 효율이 높습니다. 예? 예, 물론 이게 되게 지키기 힘들다라는 건 저도 공부해본 사람 입장에서 아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푸는 걸 보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뭐 10문제라도 먼저 풀고 듣고 10문제라도 풀고 듣고 5문제라도 풀고 듣고 하시든가 어쨌든 문제를 좀 풀고 예, 그리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뭐 요번 2022년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 새로 4회차, 5회차 들어가는 부분에 시간 중에 조금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찍는 게 공고 뜨고 바로 제가 지금 이걸 하니까 뭐 여러분이 언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요 한 달여 정도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게 많이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뭐 얘기를 제가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하얗게 예? 예, 정말 다 태웠다 예, 이렇게 하실 정도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정말 이 강의나 이런 것도 열심히 제가 또 찍었고 찍을 거고 예. 화이팅 하십시오. 예, 저도 또 많이 돕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시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드린 말씀은 다 드렸고요. 요건 이제 그 시험과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 저작권 문제예요. 빨리 얘기할게요. 우리 시험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 다 제가 하나하나 법규 같은 문제는 제가 하나하나 다 실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요 문제를 어디다 이제 가져다 쓰신다거나 카페에 올린다거나 출판을 하시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서로 귀찮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예, 포기하시고 예,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걸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75문항이고요. 예, 70분입니다. 예, 요거 꼭 명심하시고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